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서부간선 지하도로 신도림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오늘 이야기는 그 신도림 비대위 활동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서울시에서 그 바이패스 방식을 도입해서 환경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때까지 네,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시간을 2016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신도림 비대위를 조직을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요청을 하였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제 비대위 결성을 하면서 이미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분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공사를 중단이 됐으니 서부간선도로 지하 공사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자. 네. 그런 것들을 재검토를 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자연 발생적으로 나왔던 요구는 이제 매형 굴뚝을 반대한다. 서부간선도로 지하계 전면 백지화해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처음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JTBC에 보도가 됐었고요.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 공사 주체인 서울시는 그런 JTBC 보도나 신도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죠? 그때 이제 JTBC 보도가 나간 직후에 이제 서울특별시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울시 공식 페이스북에 네. 이 JTBC 뉴스 보도와 관련돼서 서울시 입장을 해명드립니다. 이런 네.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네. 거기서 이제 주로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중에 환기구 위치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 아니냐라는 네.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환기구 신도림 환기구 바로 인근에 신도림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그 담벼락이 환기구에서 한 13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정말 가깝죠. 네. 근데 이제 학교 그 정화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대기환경보존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 배출 시설이라든가 학습이나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그런 시설물, 행위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계로부터 130m 떨어진 곳에 환기구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게 가능했죠?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니까 그 학교 경계까지 거리를 잰 게 아니라 학교 본관까지의 거리를 229m로 보고 네. 환경영향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도림 주민 중에 낭만을 꿈꾸는 늑대라는 분이 적극적으로 분석하셔서 민원 제기하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네. 환기구 위치를 선정한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성의 없는 답변을 했고요. 어이가 없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 환기구라는 곳에서 앞으로 나오는 이런 그 오염 물질에 대해서 그 관련 규정이 없다, 규제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이 터널 내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그냥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했다. 이런 형식적인 얘기를 하고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기정화 설비 없이 지금 자동차 매연을 환기구로 배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기 집진기를 설치할 거고 유해가스 제거 설비를 설치할 거다. 그래서 정화시설 없이 공기를 배출할 거라는 거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그 공기정화 설비를 설비가 계획에 있긴 했지만 자동차 매연의 20%에서 30%만 그 정화해서 내보내는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유해가스 제거 설비는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과 어긋나 있는 반성하지 않은 이제 해명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서울시의 대응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서울시는 주민들하고 구로구청, 그다음에 구로 일동에도 한기구 비대위가 만들어졌죠. 네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조직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서울시 3급의 뭐 안전국장 뭐 이런 사람하고 간담회를 2번 개최했던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 협의체에서 같이 의논하고 대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주민투표에 붙여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 구로일동과 신도림 비대위의 주장이었는데 네. 당시 이제 안전국장은 그럴 수 없다. 네.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계획된 공사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협의체가 결렬됐습니다. 네. 그 공식적으로 어떤 주민 투표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재검토한다든지 그런 법적인 그런 제도 같은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는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가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뭐 대심도 터널 공사였고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설계를 변경까지 하는 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공사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새로운 어떤 그 좋은 선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 지역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서포트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시도가 결렬이 됐습니다. 결국은 협의체 구성은 못한 거네요. 네. 사실 그 서울시에서 그 한기구 쪽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했을 때도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부러워했었어요. 왜냐면 이런 적이 별로 없으니까 거의 없죠. 이런 적이. 그때 위원장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당시 그 활동하시면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그다음에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이런 지역 정치인들의 얼굴을 저는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 선거 때를 제외하고. 그때 위원장님이 직접 그 지역 정치인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요구를 하시면서 피부로 절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그때? 일단 뭐 저도 사실은 이렇게 지역에서 평범한 자영업자로 살면서 뭐 정치인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서부간선 신도림 비대위 하면서 만나게 됐고 굉장히 제가 낸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실망을 많이 실망을 하셨죠. 많이 했죠. 네. 구의원들은 뭐 너무나 자질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요. 공무원들 불러오는 자리에서 무조건 뭐 소리부터 지르고 뭐 이런 모습이어서 아예 이게 이제 서울시 사업이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협의체 구성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구의원들을 배제하고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그 당시에 조규영 시의원이었는데 처음엔 뭐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공사가 중단된 다음부터는 어떻게든지 이제 그 본인들의 치부를 덮으려고 하는 바람에 하나도 뭐 도움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구청장님도 사실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고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보이셨고 당시 박영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공사 중단시킨 게 어디냐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사 중단시킨 이후에 그 과정에 주민들이 이제 제대로 뭐 이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그 2017년도 의정보고서를 보면은 박영선 의원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내가 공사 중단을 시켰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에 좀 급급했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랬던 네. 기억이 납니다. 주민들은 사실 그 각자의 그런 뭐 지식이나 그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장님을 필두로 뭐 각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9월부터는 서울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신도림 그리고 구로 일동 주민들도 같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위원장님도 직접 나가보셨죠? 네, 네. 네.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참여를 많이 했었나요? 예. 그때 뭐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뭔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쨌든 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지를 서울시에 보여서 뭔가 전면 재검토, 어떤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뭐 신도림 주민들께서 어머님들, 뭐 아버님들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뭐 상당 기간 뭐 많은 그 주민들의 의지는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주민들의 의지를 사실은 정치인들이 잘 받아 안아서 그거를 의회 안에서 뭐 보여준다든가 정치 활동으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괴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2016년 9월에 시작한 릴레이 1인 시위는 2018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2년 넘게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 그 1편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구로 일동에도 비대위가 생겼고 그리고 영등포구 양평동에도 환기구가 거기는 또 2개나 또 생기는 바람에 또 비대위가 조직이 됐어요. 근데 양평동은 발파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주민들이 문제를 인식을 했습니다. 이거 발파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폭파 소리냐 이렇게 알면서 주민들이 심각성을 알게 됐죠. 이 대심도 지하도로 공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공사가 몇 달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발파 기간도 길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인근 지역의 비대위가 총 3개가 만들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위원장님도 굉장히 좀 신경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동네가 왜 이렇게 됐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뭐 정확하게는 사실 양평동 비대위는 신도림 비대위가 정보를 알려줘서 만들어졌다고 네, 해요. 그 지역 그렇죠? 가서도 많이 알리는 저희가 활동을 홍보 하셨죠. 활동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로 일동, 신도림동, 양평동 비대위 3곳의 비대위가 서부간선 지하도로와 제물포 도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 공사를 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지만 이 각자 이해관계가 약간 달랐던 것 같고 같이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나고 보면 있어서 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뭐 차차 그거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환기구 얘기로 돌아오면 일시 중단이 된 이후에 몇 달 후죠. 2016년 12월 지금 저기 뒤에 화면에도 띄워놨는데요. 서울시가 어느 날 갑자기 신도림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저 유인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 환기구가 없어진다. 바이패스라는 것을 설치하겠다. 이런 홍보물을 배포를 했어요. 갑작스러웠어요. 사실 주민들은 그때 저 홍보물의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이었던 거죠? 정말 환기구가 없어진다는 거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기구는 이 자동차 그 지하 터널에 이제 자동차 매연을 싹 끌어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부 정화해서 바깥으로 배출하고 다시 또 맑은 공기를 안으로 넣는 그래서 이제 환기 역할을 하는 이제 구멍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서울시가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바이패스 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으면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개념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고 내부에다가 우회 터널 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네. 공기정화 설비를 넣어서 정화된 공기를 다시 터널로 넣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환기구는 없어지는 거고 네. 이제 그 기존의 환기구로 계획던 것이 이제 비상 탈출구 안에 화재가 났을 때 이제 사람이 대피하는 네, 그런 네. 비상 탈출구 개념으로만 남는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던 것이죠. 네. 네. 제가 찾아봤더니 바이패스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네, 그 2016년 8월에 JTBC에서 서부간선 환기구 문제를 보도를 할 때 그 당시에 바이패스라는 용어가 최초로 언급이 됐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주민들도 바이패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됐는데요. 위원장님 저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 당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 문제점을 최초 접했을 때 이 공사가 계속 된다면 대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미 바이패스 방식이 해외 사례에서 나왔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바이패스 방식으로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네.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바이패스 방식 하나를 도입한다고 해서 네. 모든 문제가 없어졌고 바로 뭐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호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내막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뭐 사실은 이렇게 바이패스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러면 안에 얼마나 좋은 그러면 공기정화 설비를 설치할 것인가. 네. 네? 그다음에 그 유지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할 것이고 네. 그 감독은 누가 할 건가. 저런 이런 시설 부분들이, 자체도 우리나라에 처음이고 네. 그리고 네. 관련 법이 없고 네. 운영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요. 뭐 전혀 없다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네. 네. 그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제가 해보고 네. 서울시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드러난 거죠. 네. 네. 그러면 바이패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3편에서 네.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네.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서울시는 저 12월 달에 정보물을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리고 2017년 1월 20일에 주민 설명회를 엽니다. 그때도 다 참석을 하셨죠. 네네.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다 계획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네. 아마 구로구청에서 서울시가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뭐 바로 그 설명회 다음 날 공사 재개를 위한 준비 공사를 바로 들어가서 네. 되게 주민들이 열받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사실 비대위에서는 저 홍보물을 받고 나서도 꾸준히 요구하신 게 있죠. 서울시에. 그러니까 지금 저 설계 네, 검토를 그러니까 위해서. 바이패스 방식만으로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당장 공사가 재개되면 뭐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인한 피해, 뭐 분진으로 인한 뭐 피해 이런 것들도 그러면 예상이 되는 문제고, 네, 네. 그다음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공사 기간을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네, 네. 뭐 폭약을 더 많이 써서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문제들 네. 뭐 그다음에 또 사실은 공사가 재개되려면 저희는 뭐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이 검토된 다음에 네.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재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네. 이거 하나만으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는 시도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거죠. 네, 네. 서울시는 어떻게든 공사를 빨리 시작을 하려고 하고 네, 주민들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공사를 하든 뭘 하든 해라 네, 네, 이렇게 네.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기간이었는데요. 네, 그 와중에 2017년 1월에 시사 매거진 2580이라는 프로에서 이 지하도로 문제를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말 많은 땅속 도로라는 방송이었는데요. 그때 위원장님도 인터뷰를 하셨죠. 네, 네. 네, 그 방송은
어떤 방송이었어요? 이게 짧은 뉴스가 아니라 꽤 제대로 다룬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이제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많은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네. 이제 기자님이 추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셔서 네. 각 분야의 뭐 교수님들 인터뷰 따고 이렇게 해서 좀 종합적으로 네.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 무죄점을 다뤘던 방송 중에는 가장 종합적으로 좀 네. 심도 깊게 다뤘던 방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MBC 시사 매거진 2580 말 많은 땅속도로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떤 그 다른 해외 사례 그런 것도 좀 네네네.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도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파리에 설치된 지하 터널이 네. 저희랑 비슷한 10km짜리 터널이 있더라고요. 네. A86이라는 터널인데 거기에는 지금 비상 탈출구가 12개가 있어요. 와. 네. 네, 그리고 대피소도 135개가 있고. 와. 근데 저희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비상 탈출구가 2개고. 네. 네, 만약에 거기 터널 안에서 대형 화재가 아이고. 발생하면 저희는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이제 지하에서 지상까지 아파트 30층 높이의 계단을 걸어서 네. 올라와서 대피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노약자들은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안전 대책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이패스만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니까 뭐 저희가 문제 제기를 또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거에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터널이다 보니 네. 뭐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난다면은 뭐 통행료가 결국 나중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는 지상도로를 일반 도로화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원에서도 일반 도로화했을 때 더 교통 정체가 있고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문제 제기가 이미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검토 없이 바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고 당시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희 뭐 서부간선 제물포 말고도 동부간선부터 시작해서 뭐 강남도 그렇고 광화문도 그렇고 지하공간 개발 계획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저도 그 방송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해외에서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는 데만 20년에서 30년 걸린다. 계획 짜는 데만요? 네, 계획을 짜고 검토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 계획을 많이 잡아놓고 이런 것들 문제 있지 않냐 이런 시각이었는데 저는 그 시각이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년이 지났어도 사실 지금도 유효한 그런 얘기네요. 뭐 공무원이나 정치인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말에 결국은 이제 서울시가 환기구 공사를 재개를 합니다. 2월 1일에는 위원장님하고 그 공사 현장에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다고 하던데요. 경찰이 출동하고 그랬나요? 네, 그 공사가 재개됐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하러 네. 그 신도림 환기구 작업장에 이제 무단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래서 퇴거불응죄로 상대방이 저를 걸은 거고. 네. 근데 이제 퇴거불응죄가 한 번 나가라고 할 때 안 나갔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번, 3번 요청 받을 때까지 제가 이제 버텼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저를 신체적으로 강제로 끌어내면서 이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폭행죄로 이제 뭐 고소하고 뭐 이런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비화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사 재개한다고 했을 때 위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서 좀 고성에 오가고 좀 공사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저도 현장에 나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다음 편에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희가 활동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게 워낙 긴 공사여서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네,
그 공사 재개된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다음 편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